제주도 최대 인구 밀집였던 노영동 지난 수년 카페 식당을 비롯해 요식업 매장이 크게 증가했다. 이게 소규모 감성 카페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상권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매우 치열했다. 매장에는 신규 개업, 폐업이 매장 내 재편 성능을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장 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구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조명까지도 주변을 개선을 하고 관광객들이 이제 드림타워 중심이죠. 드림타워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드림타워가 지금 제주도 드림타워가 사상 최대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몰려들어와서 2020년 2분기 매출이 192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그래서 이런 부분 나와 있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 달성이다. 지난해 6월 대비해서 29.4%가 급성장, 계속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광객들 밀어오는데 거기 정한 오피 시대로 300m 촉촉촉촉 걸어오면 되게 대로변으로 그 골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골목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이쪽은 다 큼지막한 대형 빌딩들이 전부 다 들어져 있고 또 식당가가 엄청나게 여기가 제주도의 필수 관광 그렇게 맛집이 많답니다. 그래서 필수 관광 코스로 이렇게 매개진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엄청 밀려들고 여기서 이렇게 쇼핑거리로 발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여기서 조명을 이렇게 새롭게 사업원이가 들여서 조명 다시 다 교체를 하고 앞으로 더 쇼핑거리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명동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한국 상품만 있을 필요 없죠. 전 세계 모든 상품이 딱 샵으로 갖춰져가지고 편집샵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매출 여기서 이렇게 쇼핑을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상품 갖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냥 패션 잡화 같은 거, 옷 같은 거 관광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제주도의 명동 강남 정도 되는데 쇼핑으로 가야지 된다. 홍콩처럼 홍콩은 전체가 다 면세구역이어서 전 세계에서 쇼핑하러 그쪽으로 들어간다. 면세이기 때문에 특정 구역만이라도 이렇게 싸게 제품을 갖다 기업들이 공급을 해주면 사실상 면세구역이 때문에 특정 거리에서 이렇게 기존에 한국 소품만 이렇게 상품들을 싸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싸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가 사실상 면세구역이 되는 건데요. 전 세계 모든 상품이 다 있어가지고 한국 상품을 할 필요 뭐 있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결국은 쇼핑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홍콩 전략인데 홍콩이 중개무역으로 7,060억 달러, 싱가포르가 5,110억 달러, 거기도 다 면세구역이에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 싱가포르, 홍콩인데 제주도가 이거를 아마 롤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물류 외에는 제주도가 그렇게 딱히 성장할 만한 뭐가 없어요. 여행객이 오긴 하는데 항공물류 2시간에 4시간에 아시아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항공물류도 면세 부분이 항만 또는 항공에 있어서 특정 보세구역을 면세구역으로 지정해주면 그래서 물류를 이렇게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 대만, 아시아 가운데 물류를 움직이는 업체들이 입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돈을 내고 관세를, 일본에도 돈을 내고 중국에도 돈을 내고 이렇게 해방된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량 물건을 쪼개가지고 사방에 이렇게 보내는 물류 업체들이 있어요. 그 물류 업체들이 입점이 쉽다 이거죠. 그 물류 업체들만 딱히 관세를 갖다 낮추는 방법이 있나? 그런 물류 업체들의 관세를 낮춰주는
물류업체의 관세를 낮추는 가장 실효한 방법은 FTA 활용, 자유무역협정, 품목분류 최적화, 그다음 관세 감면 조정. 그래서 수출입 국가 간 FTA 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협정 관세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얻은 원산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학술 연구용, 공장 자동화 물품, 예자 유치 대상의 법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세 환급. 여기서 이것이 법이 제정돼서 이런 제주도의 항만과 항공, 특중 보세 창고 부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지역을 넓혀서 거기 산단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산업단지가. 당장에는 그렇게 하면 제주도로 엄청 들어올 것으로. 그거 외에는 딱히 제주도가 지금 물류가 이중으로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물류가 딱히 이게 보세구역의 물류창 수입 물품을 보세구역에 입고하면 국내로 반입하기 전까지는 관세 부과가 유예됩니다. 유예가 되는데, 그래서 외국의 원재료를 보세 공장으로 반입하여 가공 제조한 뒤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긴 하네요. 되고 있긴 하는데 상하차 비용도 있고, 그래서 대량 물건들을 어차피 이렇게 제주도에 갖다 놓고 여러 군데 쪼개서 이렇게 한국, 또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갈 물류, 항공 물류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업체들이 들어오면 딱 좋은데, 중국과 일본 간의 그 전자상거리가 3천억 달러가 넘는다면 그중에 50억 달러만 가져야 돼. 끝내주는데, 그게? 결국에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했던 전체 면세 구역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점진적 면세, 특정 구역만 쇼핑으로 가는 게 싱가포르 쇼핑 관광 소요 보통 2-2시간에서 이렇게 오차드 로드라고 싱가포르 최대 쇼핑거리 아이온 오차드 다카시마야 대형 백화점이 밀집해 있다. 지금 면세 노영동 쪽에 되게 면세 구역들이 있는데요. 여기 그렇죠. 신라호텔, 롯데, 신라호텔 이런데 면세점들이 있긴 해요. 근데 품목에 제한돼 있어갖고 품목도 늘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오차드 거리 이렇게 대형 백화점 밀집, 마리나 베이 샌드 더 샵스, 럭셔리 명품 브랜드와 함께 바샤 커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명소. 그래서 무스타파 센터, 리틀 인디아에 24시간 대형 쇼핑몰, 기념품을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다.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홍콩이 주요 수출과 재수출 품목이 반도체라든지 전자기기 부품, 제주도가 이걸 이제 키우려고 그러는데 항공 물류를 통해서 하니까 반도체 등 전자기기 및 부품이 36%고요. 통신 음향기기가 20%.
사무용 및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10%, 그러니까 IT 및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차지하고, 그래서 제주도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IT 제품을 항공물류를 통해서 수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쪽을 되게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주요 이렇게 홍콩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본토 약 40% 이상의 비중이 최대 비중,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의 생산 공장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경유지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한국에 대해 홍콩 주요 수출품 역시 반도체와 컴퓨터 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게 이제 제주도의 생각이라는 거죠. 제주도에 지금은 제주 반도체가 반도체를 수출을 많이 하고, 제주의 수출이 제주 반도체의 반도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지식산업센터 개설,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기업이 속속 입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 18일자 부분인데, 지금 아주 규모가 작은데 반도체가 워낙에 지금 잘 나가서 앞으로 항공물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반도체라서 말씀이죠. 제주 지식산업센터 개소 22개 기업 입주. 제주 반도체의 매출이 지금 이게 사상 최대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업체예요. 설계업체고 외주줘가지고 이렇게 생산하고, 그래서 매출이 1분기 실적이 매출이 1,805억 원, 영업이 671억,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메모리, 호환, 고환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해서 전년 대비 273% 급증. 2025년도는 전체 매출액이 3,022억 원, 영업이 358억 원인데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두 배 정도 달성해 버렸네요. 매출 1,805억 원. 주요 제품 매출 비중,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낸드 멀티칩 패키지 매출이 전체 76% 그러니까 차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도 전체 수출액의 72% 차지. 시장 전망은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5G, 선물 인터넷,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적 상승세. 반도체 하나가 이렇게 반도체 항공물류로 나가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가 위성을 한 해 100기 정도 하는데, 그래서 위성 미보유국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해외 위성 위탁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위성 제작으로 이제 하나가 좀 그랬다 했는데, 이게 수출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신 싸주기도 하고. 하나 우주센터 하나 이성 수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유성을 연간 100대 생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 지분을 8%까지 늘린답니다. 경영 참여를 본격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군 위성 통신 시장을 평정했다. 이런 것들. 방위사 입점 관리계 860 하나 시스템에 866억 통신 이렇게 위성 통신 위성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방산 매출 정말 아마 지금 위성을 군에 납품하기 위한 위성 중심으로 좀 하고 수출은 향후 이게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계속 위성을 갖다 직접 제작하지 않는 이런 데서 얘네들이 위성을 수출해주거나 대신 싸주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가동을 할 것 같은데 뭐 2, 3년 걸려야 되지 않나요? 네, 몇 년 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내형을 먼저 하고 그래서 생산된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을 글로벌 시장에 직수출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독일 우주 기업 등 위성에 탑재되는 진동 저감 장치 핵심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래서 유럽 감시망 사업의 탑재체 기술수를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월 최대 8개, 연간 최대 100개 소형 저궤도 위성을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본격 가동 중.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드론 제작을 여기서 하나 모르겠네. 음. 2027년 7월까지 제주도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양한 실증과 활용성이 드론을 교통용 드론, 군사용 드론까지도 모르겠는데 군사용은 좀 모르겠는데 교통용 드론을 이것을 도심교통 아마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열심히 뭘 하고 있나봐요. 제주도 반도체 사업 본사 입주. 강남에 있던 시스템 반도체계 메타시아나가 본사를 제주로 이전했다. 법인 설립을 마쳤다. 메타시아나에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나? (154억) 매출이 154억, 영업이익은 4억 2천만. 여기도 뭐 시스템 저기 패키지 드램 같은 거 생산하지 왜? 설계만 해가지고. 잘 나가는 상품 아니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네 잘 나가는 상품을 새로 품목을 하나 더 늘려놔야 되고 설계만 하면 메타 개발칩은 스마트폰용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형 AI 훈련 출연 가속기다. 설계는 브로드콤이 맡고 설계가 브로드콤이 맡고 생산은 대만 TSMC가 담당. 자체 설계가 브로드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설계한 AI 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와 샌디스크 메모리를 장기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스마트폰 중국 최대 대련 업체 창식 메모리가 스마트폰용 LPDDR을 생산하고 있다. 애플이 중국 내수용 아이폰에 해당 대련을 시험 탑재하고 미국 정부의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애플, 구글 주요 제조사들이 모바일 AP, 두뇌 칩을 자체 설계를 하지만 DRAM 자체 설계보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문 메모리 기업의 칩을 구매하여 탑재한다. 그런 부분. 메타도 자체 AI 칩을 만든 엔비디아 천하 금간다. 이렇게 소리 나옵니다. 삼성전자 HBM을 SK HBM을 싹쓸이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스마트폰용으로 주요 쓰이던 저전력 고성능 LPDDR을 대량으로 흡수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AI 센터에 탑재되는 LPDDR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을 자랑하는 LPDDR 추론 AI의 확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중앙 처리 장치와 서버 형태라는 그래서 베라에는 LPDDR5X가 최대 1.5 테라바이트가 탑재된다. 이는 그레이스 480 기가바이트의 3배 규모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추라가 3배 규모를 탑재를 한다. 스마트폰 평균 DRAM 탑재량이 10.2GB인데 1.2TB는 147배에 달하는 규모다. 베라 루빈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 플랫폼인데 하나의 칩이라기보다는 CPU와 GPU, 네트워크 스위치를 함께 먹은 AI 데이터 센터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제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와 베라는 GPU를 보조하고 루빈은 베라 루빈 플랫폼 안에서 전체 실질적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 베라는 GPU를 보조하고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는 CPU다. 최대 1.5 LPDDR5X 이 베라 주변에 탑재된다. 기존의 그레이스 엔비디아 제품 그레이스 블랙웰에게는 36개의 그레이스 CPU에 선방 CPU의 렉당 선방 구조물당 17TB가 탑재되었다. 그레이스 블랙웰 후속 베라루빈 제품에는 36개의 베라 CPU에 약 54TB의 LPDDR5X가 탑재된다. 전력도 중요한 거니까 72개 그래서 GPU 72개 GPU를 초고속으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연산 장치처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스 블랙에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72 이 제품에다가 제 방식인 동영상기에다 그런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직렬 연산, 병렬 연산 또는 이것을 잘게 쪼개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합쳐주는 이런 개념을 쓰시거나 저장했다가 DRAM에 띄워주는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또는 RCD 개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이렇게 RCD 개념까지 탑재하는 제 기술인데요. 이것이 뭐 이렇게 컨트롤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윈도우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따로 만들어 갖고 하더라도 제 기술이다. 원래 또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데는 어떤 이렇게 통제의 DRAM이 없고 컨트롤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DRAM 자체에도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 개념도 없고 컨트롤러에 있다 이 기능을 넣을 수 있다.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이렇게 미니 컴퓨터를 결합해서 슈퍼컴퓨터다 보면 회사 내 컴퓨터를 100대를 묶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가령 노어 낸드가 같이 들어가고 플래시 전체를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휘를 하고 작은 프로그램들이 미니로 플로팅 게이트 개념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DRAM 플래시, DRAM 플래시, DRAM 수십 개나 수백 개 결합이 직렬 연산, 병렬 연산 같이 참여 합산해주고 영상기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다시 합산해주고 다시 분산 저장해서 합산해주고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 안에서도 여러 그룹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주소를 틀리기 위해서 분산 저장을 합산해주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든 DRAM이든 사실상 여러 개 DRAM과 플래시 메모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해 있다면 제 기술이다. 겉으로는 분명히 한 놈이지만 아니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니까 정보 처리 역량의 대중소라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이렇게 연산에 있어서도 연산을 하고 다시 합산해 주거나 그래서 동영상 작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고 다시 합산해 주거나 또는 저장했던 걸 작은 조각 단위로 DRAM에 띄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전력 반도체에도 제가 이 기술을 얘기했었는데 전력 반도체도 로봇의 자세 제어에 특정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여기 10, 여기 20, 30, 40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산해서 전력을 틀리게 주는 데 있어서 전력 반도체라 할지라도 AI처럼 앞으로는 적용할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자세에 필요한 전력을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틀리게 위해서 자세를 보다 잘하게 인간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전력 반도체 같은 데도 DRA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랜드 노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DRAM 플래시 메모리의 플래시 메모리 특정 영역에 또 컨트롤러를 통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컨트롤러에다가 직렬 연산, 병렬 연산,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정보다 그냥 10,000개를 쪼개서 저장하고 작은 돈으로 다시 띄우고 그대로 속도 처리가 빠르거든요. 이 기술을 제주 반도체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합산하고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RCD 개념까지도 어떻게 들어간다. 컨트롤러에 이 기능이 들어가든가, 이렇게 윈도우나 이렇게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이 기능이 들어가든가,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든가, 그래서 자체 플래시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또는 노어 낸드가 들어갈 수 있다. 거기다 넣어주든가, 아니면 특정 영역을 지울 수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넣어두든가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전력 반도체를 쓰려고 자기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 보다 행동을 더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이런 기술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AI처럼 얘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전력 분배에 있어서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컨트롤러에다가도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컨트롤러 전력 반도체도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야지 여기 저장을 할 수 있고 과거 기억들을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DRAM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간다. 아니면 플로팅 게이트 개념으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셔도 될 기술이다. 원래 GPU 같은 건 플로팅 게이트가 없어요. CPU도 그렇고 DRAM도 플래시 메모리도 없는데요. 일단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자는 거죠. 저장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 개념을 쓰시는 것 자체가 제 기술이다. 엔비디아의 연간 GPU 출하량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데요. 2025년에 739만 개, 2026년에 1258만 개, 2027년기에 1368만 개에 달할 것이다. 베라 루비는 올 4분기에 출하되어서 2027년 3, 4분기에 GPU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다 고성능, 속도가 빠르게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거 예상된다. 이때 이제 여기 LPDDR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제주 반도체도 의외로 빨리 성장할 수 있겠네요. 2020년 근데 TSMC가요. 이렇게 대만 원본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패키지 DRAM 생산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확대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발 걸쳤습니다. DRAM 생산에. 엔비디아가 자체 이제 일본 공장도 있고 여러 군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공장을 건설을 하게 돼서 만약 DRAM을 생산하게 되면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데요. 2027년 엔비디아의 GPU 물량 내에서 루빈의 비중을 40% 가져가는 루빈의 수량은
547만 1000개로 선출된다. 엔비디아에서의 신흥 제품 베라 루빈이 중심 판매가 될 것이다. GPU 2개당 CPU 1개가 배정된다. 베라 출하량은 273만 6천개. 베라 CPU당 DRAM 수요가 41억 기가바이트. 블랙웰에 탑재되는 그레이스 CPU의 메모리 19억 4천 기가바이트까지 합치면 2027년 LPDDR 공급 물량 대비 36%에 달하는 물량. 여기서 이제 흡수로 가면 이제 삼성전자, 애플의 각착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LPDDR의 최대 수요처가 기존 스마트폰 2강 업체에서 NVIDIA로 바뀌어 LPDDR을 갖다가 스마트폰에만 쓰지 않고 그래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이것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 신형 제품이 여기서 나오는 바람에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이쪽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LPDDR 패키지 DRAM으로 LP 패키지 생산은 보통 저전력 DRAM 시장인데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이런 데가 제주반도체가 설계를 담당하고 위탁 생산을 통해서 LPDDR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게 스마트폰 탑재인데요. 향후 우리 엔비디아가 이제 AI 데이터 성능으로 LPDDR을 사용함으로써 2027년도에 이 시장이 대거 확대될 것이다. 스마트폰에만 들어가지 않고 서버형, AI 데이터는 서버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타 같은데 나냐 테크놀 대면 나냐 테크놀로지가 일부 LPDDR 제품을 생산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냐가 LPDDR LP 저전력 DRAM 시장 기존의 그 스마트폰 중심에서 인공지능 서버, 온디바이스 AI 시장으로 수요처가 확대돼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련 업계 2027년 AI 서버용 LPDDR 수요가 애플, 삼성 스마트폰 수요를 합친 것보다 커질 거라는 전망. 당장 2027년부터 매출이 확대된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LPDDR 메모리의 대규모 탑재가 AI 서버가 핵심 수요처에서 엔비디아 차세대 GPU 및 베라 CPU의 외부 판매 전략에 따라서 LPDDR 메모리 대규모 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기기 확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계 고성능, 고용량의 LPDDR5, 차세대 LPDDR6 등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에서 노트북, 태블릿까지도 이것을 확대해서 이 저전력 DRAM을 LPDDR을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2027년도부터 엄청 가격이 뛰고 수량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LPDDR 소비자용 LPDDR 제품군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80% 이상 상승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 HBM 생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 공장을 갖다가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LPDDR이 삼성과 SK가 LPDDR 생산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시장 확대를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4세대 LPDDR6 양산 준비 10나노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서버 AI PC 뭐 이렇게 LPDDR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D램 라인을 고대역포 메모리나 LPDDR 수익성이 더 높은 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으로서는 중국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이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HBM, LPDDR이 이쪽 이렇게 기존 생산을 범용 D램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게 더 수익이 좋고 범용 D램 가격이 다운이 돼서 거기는 잘 생산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 시장을 LPDDR 같은 거는 화홍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중국이 지금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IC, MCU, 레거시 특화 공장, 범용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의 LPDDR을 직접 설계하여 생산하지는 않는다. LPDDR 범용 드럼을 생산하는 데는 창신 메모리다. 그래서 화웨이, 팹리스 업체들과 협력하여서 모바일과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팹리스 설계 1위가 하이실리콘이 중국이 있던 하이실리콘. 어쨌든 뭐 지금 그렇다. D램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심화될 것 같은데, 화홍 반도체 일단 LPDDR, 동부 반도체, 그래서 D램은 생산하기가 설계가 그렇게까지 시스템 반도체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LPDDR 같이 메모리 반도체는 12인치 공정으로 삼성 AS 같은 메모리 대기업이 생산한다는데, 그래서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 기반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IC에 특화된 파운드리다. 또 매그나칩인가? 매그나칩이 공장 구미에서 공장 하나 갖고 왔던데, 아날로그 및 혼성 신호 시스템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통신, 자동차, 가전, 산업용 기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스마트폰, 노트북, TV에 사용되는 OLED, LCD형 디스플레이 구동 IC를 생산합니다. 전력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전력 반도체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확대가 되어갖고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기업들이. 전력 반도체, 전기차, AI 서버 이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진입이 이제 이쪽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탑재되는 모스펫, 1기가, IG, 그다음에 IGBT, 파워 IC 이런데 전력 반도체를 생산한다. 전기차, EV, 전기차, AI 서버, 태양광 인버터, 에너지 전원장치,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IC, LED 드라이버 IC, 드라이버 전원 관리 및 변환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매그나칩은 총 매출이 작년에 4,315억 원, 영업이 157억 원, 고용 900억 원인데, 공장 SK에게 매각을 하고 공장 구미공장 하나로 하고 있나? 규모는 그렇게. 전력 반도, 아날로그 반도체 설계 제조, 팹리스, 파운드에 특화되었다. 2000 SK 하이닉스 모터인 하이닉스 반도체 비메모리 사업부만 분사해 설립된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생산한 적이 없다. 2024년 SK 모터인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사 나온 것이 매그나칩. 그러네요.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디램 생산 공장. 디램 생산 라인 하나를 짓는데 15조원에 30조 원에서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된다. 수천억 원의 호가는 노광 장비, ASML, EUV 초정밀 장비를 다수 구비한 소규모 자본으로 시장할 수 없다. 디램 웨이퍼당 생산 단가를 낮춰야지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대규모 연속적인 자동화 생산 라인이 필수적이다. 소규모 생산 라인은 단위당 제조 원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서 시장성이 없다. 대규모 생산해야 된다. 먼지가 0.001mm만 있어도 칩 전체가 불량이 된다. 공장 전체가 클린룸이어야 된다. 진동, 온도, 습도를 완벽하지 않은 특수 설비, 이 유지분만 해도 확대 세계반이 소규모 주체가 감당하기 어렵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것을 비용이 든다는 거죠. 공동으로 그것을 국가에서 지어주고 공동 이용을 하면 이거를 어떨까요? 포켓맷